친구들 안녕하세요. 와, 벌써 친구들 우리 6월 셋째 주인가요? 그쵸, 셋째 주. 오늘이 벌써 네, 토요일이죠. 선생님 순간 며칠인지 잠깐 생각이 안 났어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조선시대 여성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하면은요, 양반들 위주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양반은 이제 점점 조선 초기 이제 중기 때부터 이렇게 양반의 수가, 지배층이 거의 다 양반이었죠. 그래서 지배층의 이 양반인 수가 9.2%, 100명 중에 한 9명 정도였다면 점점점 이제 세월이 지나갈수록 많아집니다. 그래서 조선 말쯤에 되면은 이제 철종 9년 때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벌써 70%, 그러니까 100명 중 70명이 양반 신분을 갖게 돼요. 이렇게 양반의 수가 증가하죠. 자, 그럼 이 양반 말고 중위는요, 전문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신분 상승을 위해 노력해온 이제 역관, 그렇죠? 이제 그 외국어로 다른 나라 사람과 통역을 해주는 역관이나 의원이, 이제 지금으로 하면 의사 선생님이겠죠? 그 다음에 향리, 그 지방의 이제 고을을 지키던 향리 이제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사또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 뭐 그 정도가 되겠네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방 그런 거 말고요, 그보단 조금 더 높은 작은 마을 고을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향리 등이 있겠어요. 자, 그런데 양반으로 신분 상승한 사람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민이 많았고 그다음에 노비도 있었는데 점점 양반이 많아졌다는 건 이제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한 상민들이 많아졌다는 거겠죠. 그래서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한 부유한 농민이 이제 족보를 위조해요. 족보를 이제 위조해요. 자기는 이제 노비나 상민의 위조인데 족보인데, 자기는 상민의 족보인데 뭐 가난한 뭐 이제 양반들의 족보를 사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족보를 위조를 한답니다. 그다음에 관청에 곡식을 내고 공명첩이라는 걸 받아요. 공명첩은 이름 쓰는 난이 비어있는 관직의 임명장이에요. 여기 보이나요? 이렇게 관직을 하나 주고요. 이 관직에 이름이 비어있죠. 여기가 바로 이제 비어있을 이제 명첩이라고 해서 이름명, 그쵸? 이름이 비어있다라고 해서 공명첩인데요. 이러한 것을 이제 주는 거죠. 이제 돈을 받고 관리를 임명장으로 주는 거예요. 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 또 양반이 되는 그런 상민들이 있었고, 그리고 농민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지게 된답니다. 잘 사는 농민도 있고 또 못 사는 농민도 있고요. 이제 천민은 1801년 나라에서 이제 공노비를 우리 해방을 해주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양반이 조선 사회 신분 제도에서 양반의 이제 증가 점점 많아진다는 개수를 보면서 우리 신분제가 흔들리고 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선시대 여성의 삶을 볼까요? 지금 오늘 배우는 이 주제의 1등 주제죠. 바로 조선 여성들의 시대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조선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조선 전기 때에는 남성과 동등하게 이제 재산이 상속이 되었어요. 이제 똑같이 남자에게도 재산을 반을 주면 여자에게도 재산을 반 이렇게 주듯이 동등하게 재산을 상속해왔죠. 그리고 결혼을 했다가 다시 이제 이혼을 하고 다시 재혼을, 아니면 혹은 뭐 남편이 일찍 죽었거나 그러면 다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재혼을 하는 그런 것도 가능했어요. 그리고 딸이 이제 우리 원래 조선시대 제사하면은 아빠가 지내는 거, 남자가 지내는 거, 형제들이 지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조선의 전기 때는 딸이 제사를 지내기도 해요. 이렇게 남성과 동등하게 재산을 상속받잖아요. 그러니 딸이 제사를 지내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에 친정에 거주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지금 우리 결혼하면 다 시댁, 그쵸? 시집을 간다, 그렇죠? 시집. 이 시집이 바로 시댁으로 가서 산다는 그 의미예요. 자, 그래서 조선 후기 때를 볼게요. 조선 후기 때는 이러한 여자들의 삶이 다 바로 성리학의 영향이었죠. 유교에는 남자와 여자를 구별이 있어야 하고 하는 일도 달라야 하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이 유교 사상에 의해 변해서 이제 조선 후기에는 이 성리학이 조선 전기에는 강하지 않았는데 조선 후기에는 이제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죠. 그래서 성리학의 확대로 인해서 어려서부터 남성과 여성의 이제 구분이 강화가 됐어요. 여성과 남자는 따로 지내면서. 예. 여성은 시집을 가서, 그렇죠? 시집을 가서 남편을 돕고 자식을 기르는 것이 이제 중요해지고요. 재산은 큰 아들에게 많이 물려주고 제사는 아들이 지내게 됩니다. 네, 왜 제사를 아들이 지냄으로써 아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거죠. 이제 내 제사를 지내주니 재산도 많이 물려줄 테니 네가 내 제사를 잘 하거라 하면서 이런 식으로요. 자, 양반댁에 이제 그 여자들의 삶은요, 시집 가서 그 시댁 어른을 모시는 거고요. 남편을 섬기고 자식을 잘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시집의 제사 지내기 등 집안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남편이 죽어도 이제 재혼이 이제 조선 후기에는 재혼하기가 힘들었어요. 상민 같은 경우에는 집안일과 농사일을 해야 했고요. 예, 천민의 여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 같으면 관청이나 양반의 집에서 일을 해야 했어요. 예, 천민은 이제 노비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조선시대 여성들은요, 어떠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냐면, 신사임당, 우리 5만원권에 계신, 그쵸? 이이, 5천원권에 있는 이이의 어머님이시기도 하죠. 심사임당, 양반이었어요. 자,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바느질과 그림의 재능이 있었는데, 결혼 이후 남편을 잘 돕고 자식을 훌륭하게 길러내죠. 그래서 가족들을 보면 아들인 율곡 이이는 훌륭한 학자가 되죠. 네, 우리 이 율곡 이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험 관리인이 되는 공무원 시험이라고 칠까요? 거기에서 장원급제라고 하면 1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 1등을 무려 7번인가 9번인가 아마 9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번이나 장원급제를 했던 이 사람이 바로 이 율곡 이이랍니다. 어떤 이는 평생에 한 번 하기도 힘들다는 그 장원급제를 9번이나 한 천재라고 하죠. 자, 풀벌레, 꽃 등을 소재로 하는 그림을 남겼대요. 아, 여기서 일화를 하나 알려드리면요. 이 율곡 이이가 장원급제를 하고 이제 말을 타고 이제 어머니를 찾으러 뵈러 가요. 근데 어머님이 장원급제를 하고 온 아들이 이렇게 절을 하는데도 나와서 우리 지금 보통 우리 친구들 1등 했으면 엄마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막 그 맨발로 막 뛰어와가지고 아유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장하다 막 이렇게 칭찬해줬을 거 아니에요. 막 껴안고. 그런데 이때 율곡의 어머니 이 심사임당은 이 아들에게 문 안에서 얘기했다고 하네요. 예. 그렇게 좋아하지 말아라,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와서 맞아주지 않았다고 하는 일화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심사임당은 이제 이 아들이 우쭐해질까봐. 그러니까 점점점 이 아들이 이제 이게 너무, 이게 어린 나이에 장원급제하고 이제 천지 소리를 듣고 이러다 보니까 이이가 자만해지고 우쭐해지고 그럴까봐 그래서 일부러 나오지도 않고 이 아들에게 그러한 깨우침을 줬다고 하네요. 그럴수록 변은 익을수록 더 고개를 숙인다고 하죠. 그래서 이가 이제 그럴수록 더 훌륭히 잘할수록 더 많은 것을 알수록 고개를 숙이며 즉 겸손하라고 그리하였다고 합니다. 와, 역시 이 선생님 같으면 못 그럴 것 같은데. 네, 선생님 같으면 선생님 딸이 2명인데 딸이 1등하고 왔다거나 어디 가서 대회에서 상을 받고 왔다거나 하면은 막 뽀뽀도 해주고 옆에 누가 보든 안 보든 막 그렇게 해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주면 옆에 상을 못 받은 그 친구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지만 상을 못 받은 1등을 하지 못한 친구들은 되게 서운하고 섭섭하겠죠. 그래서 심사임당은 그러한 마음까지도 알아차리고 그리고 또 그 아이가 우쭐해질까봐 겸손하지 않고 우쭐해지고 자만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더 공부를 게을리하게 되겠죠. 나는 많이 아니까 더 공부를 안 해도 돼. 이것쯤이야 공부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자만해지면 이제 점점 게을러지고 그 학문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기를 게을리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사임당은 그렇게 해서 이가 깨닫도록 하였다고 하네요. 정말 대단한 사람의 대단한 어머니, 그쵸? 대단한 어머니의 대단한 아들인가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심사임당의 작품들을 보면은요, 풀, 벌레, 꽃 등을 소재로 한 그림을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풀, 그쵸?
그리고 벌레, 풀초자, 이제 벌레 충자를 써서 도는 그림도자예요. 그래서 풀과 벌레 그림을 많이 그렸다 해서 초충도인데요. 여기 보면 보이나요? 요렇게 가지나무 같은 풀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벌레들 있죠? 예, 요러한 것들이 바로 이 심사인당의 초충도가 되겠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그렸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허난설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허난설헌 하면 누군지 잘 모르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예, 바로 허씨, 우리가 알고 있는 허씨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홍길동 전을 쓴, 그렇죠, 허균. 예, 맞아요. 그의 누이예요, 허난설현은. 예. 그래서 생애에 보니까, 그러니까 양반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글재주가 뛰어났어요. 우리 허균도, 그쵸, 글재주가 뛰어나죠. 그래서 홍길동전이라는 것도 쓰고요. 근데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돼요. 이 허난설현이 이제 어렸을 때 집안에서는요, 그 집에서는 이 허난설현의 글재주를 뛰어나게 생각하고, 이제 글 배우는 것이며, 뭐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거, 이런 거를 자기 딸이니까, 이렇게 하도록 놔뒀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는 오히려 자기 남편보다도 이 허난설현의 남편보다도 막 더 이렇게 이제 좀 공부에도 더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댁에서 여자가 배워서는 무엇을 하냐면서 막 뭐 배우거나 이러면 글을 쓴다거나 이러면 되게 싫어했어요. 이러다 보니 어떡해요? 불행한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불행한 결혼 생활과, 그리고 또 이제 가족들이 죽어요. 가족들의 죽음으로 이제 젊은 나이에 이 사람 또한 생을 마감하게 된답니다. 이 사람의 그 남동생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허균. 정치가이기도 하면서 이제 홍길동 전을 썼던, 우리가 유명히 아는 바로 이 허균이죠. 자, 그래서 난설헌집이라고 해서요, 허난설현이 죽은 이후에 동생인 이 허균이 누나의 시를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난설헌집인데, 당시에 조선에서는 여자의 책은 읽어주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중국과 일본에서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에서 높게 평가가 되면서 오히려 외국에서 높이 평가가 되어서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난설헌집을 읽게 되는 그러한 또 아이러니한 그러한 또 상황이 되었네요. 자, 그리고 이제 김만덕이라는 사람 볼까요? 김만덕은요, 어려서 선생님 되게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김만덕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잃고 기생 신분이 되었어요. 근데 어른이 된 후에 기생의 신분에서 벗어나 이제 장사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이제 부자가 돼요. 이제 아무튼 그 장사를 하는데도 무조건 장사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엔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 제주도라는 지역에 그러한 특성을 살려서 이제 무역 같은 걸 하게 되는데, 그러한 걸로 이제 장사를 많이 해서 이제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주도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 없이 없어진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지자 이제 자기가 그동안 차곡장 모아놨던 그 개인 재산으로 곡식과 약재 등을 이제 육지에서 사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당대 이 정치를 하고 있었던 왕이었던 정소가 이제 칭송을 하기도 하고 상을 내려주는데, 그래서 김만덕에게 너에게 소원이 있느냐 그랬더니, 김만덕은 제주도에서만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금강산을 유람하는 게 소원이라 그러면서 금강산 유람도 시켜줬다던, 예, 그러한 일화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조선시대 전문적 능력을 지녔던 역관, 의원, 하원 등이 속한 신분은 무엇일까요? 예, 맞아요. 뭐 상민, 중민, 그리고 또 우리 조선시대의 신분은 양반, 그리고 천민이 있었죠. 거기 중에서도 바로 중인이 되겠죠. 네, 중인. 네. 자, 율곡 이의 어머니로서 어려서부터 바느질과 그림에 재능이 있었으며, 초충도, 풀, 충, 벌레, 도, 그림, 풀, 벌레 그림과 같은 작품을 많이 남긴 사람은 뭘까요? 네, 신사임당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 이 심사임당의 이름이 심사임당은 아니고요. 성은 신씨고요. 이 사임당은 호예요. 호. 예, 호. 호고요. 그래서 그럼 원래 이름이 뭐냐면
신인선, 예, 신인선이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 우리 친구들이 여기 심사임당이 이름인 줄 알까봐 선생님이 그냥 상식으로 알려드려요. 그리고 땡땡땡땡은 허균의 누이로, 그쵸? 글재주가 뛰어났으나 젊은 나이에 죽어요. 누굴까요? 허균의 누인이니까, 예, 그쵸? 난설, 헌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난설헌은 뭘까? 선생님 뭘 얘기하려지? 그쵸? 사임당처럼 호입니다. 예. 자, 그럼 정조 때 제주에 흉년이 들자 개인 재산으로 곡식과 약재를 나누어준 여성은 누굴까요? 네, 이름이 김만덕. 우리 친구들 이분들은 우리 양반이시고 그리고 친구들이 많이 좀 알 수 있어요. 이 헌한설원도 모르는 친구도 있는데 아는 사람도 꽤 돼요. 그런데 이 김만덕이라는 사람은 우리 친구들이 정말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잖아요. 자기가 평생 모은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털어서 그 불쌍한 이제 못 먹는 그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전부 다 털어가지고 사서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예, 이 김만덕이라는 사람 꼭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니까요, 이렇게 이번 주제는요, 별로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뭐 알아두어야 할 거라면 요 공명척 정도, 예, 어려운 말은 이 공명척 정도가 있네요. 이름 쓰는 난이 비어 있어서 관직 임명장을 주었죠. 그래서 상민들이 이것을 사서 자기는 관직을 받고 양민이 이제 양반 신분을 얻었던 그러한 게 쓰였던 이 공명처이라는 걸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이제 뭐 조선시대 여성들 신사임당, 헌한설원, 그리고 김만덕, 선생님 좋아하는 김만덕, 이 정도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심사임당에 뭐 초충도는 기본적 상식으로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뒤에 넘어가도 뭐 별다른 그렇게 크게 어려울 게 없었어요. 우리 그냥 간단하게 그림이 보이니까 요거 볼까요? 요거 누가 그린 것 같아요? 요것도 초충도죠. 여기 풀이 있고요. 여기 꽃도 보이고, 그리고 여기 밑에 아이고 쥐도 있다. 쥐. 이거 쥐 맞아요? 선생님 이거는 못 봤는데. 예, 이런 게 보이네요. 그래서 벌레들도 보이고 여기인 것도 바로 두고 심사인당의 초충도가 되겠죠. 예,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보니까 크게 어려울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못하고 넘어갈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만 딱 꼽아서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인물 카드에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오른 것은 조선의 여류 시인이에요. 시인이죠. 글을 쓴. 자, 작품이 중국과 일본의 높은 평가를 받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당시 여자들이 쓴 글을 잘 읽어주지 않았죠. 그래서 동생은 홍길동전을 지은 인물. 그럼 허씨다. 그죠? 헌한설원. 예, 이 되겠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푸는데 이해가 되지 않을 부분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 주말이잖아요. 주말에 선생님이 너무 늦게, 원래 어제 올려줬어야 했는데 선생님이 어제 몸이 좀 아파서 누워 있었더니 약을 먹고 누웠더니 그대로 잠들었다가 오늘 늦게나 일어났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래서 친구들, 그래서 주말에 이번 시간에는 어려운 부분은 없어서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풀고 해답지를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될 부분들이라 선생님이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대신에 여기 헌한설원과 김만덕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는 동영상으로 보여줄 테니 그거 보고요. 헌한설원과 김만덕, 신사임당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헌한설원과 김만덕의 이야기를 조금 동영상으로 길지 않아요. 한 동영상당 한 3분에서 5분? 정도 되니까 그거 보고요. 주말 편안하게 쉬도록 하세요. 그럼 친구들 너무 수고 많았어요. 우리 역사는 즐겁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안녕.